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 예산을 올해 예산에서 5.2% 증액된 37조 5,6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병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짜여졌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37조 5,6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서 5.2% 증액된 규모로 2011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이 중 전력운용비는 올해 대비 4.8% 증가한 약 26조 4천억 원으로 22사단 총기 사고와 윤일병 사망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건 사고를 감안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예산과 장병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병사들의 봉급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올려 상병 기준 월 13만 4,600원에서 15만 4,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방 GOP 사단 전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는 등 개인 장구리와 필수 장비 물자를 하나로 묶어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하게 됩니다. 또한 전투용 응급처치 세트를 GOP 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 후송 헬기를 석 대에서 6대로 확대 운용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급식비 단가를 5% 인상하고 겨울 운동복도 한 벌에서 두 벌로 늘어납니다. GOP 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 340여 개소와 실내 헬스장 260여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2사단과 28사단 일부 부대에 노후된 침상형 생활관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GOP와 해안소초 70곳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그중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6,500여억 원 늘어난 11조 1,6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구축 사업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0조 5천억 원 규모였던 방위력 개선비를 6.2% 증액한 11조 1,65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 2010년 6%대의 인상률을 보인 뒤 계속 2% 정도 올려 편성했었고 6%의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은 5년 만입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본격적으로 갖춰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킬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와 중거리 무인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등 15개 사업에 모두 1조 1,80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과 요격 미사일 구매 사업 등에 1,898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목적 정찰 위성 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등 접적 지역 전면전과 국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412억 원 반영했습니다. 야전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7% 증가한 1조 7,40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차기 다련장과 K2 전차 등 16개 사업에 1조 4,944억 원의 소요를 반영했고 저격용 소총 보급 등 대대급 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978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X 사업과 KFX 사업 등 신규 무기 도입과 KF-16 전투기와 K9 자주포, K1 전차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 능력 강화 사업 43개를 추진하는 데 4조 2,215억 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요구 예산 1,000억 원은 기획재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외에도 첨단 무인 로봇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 투자 사업에 올해 대비 6.2% 증액한 2조 4,795억 원을 배정했고 방위산업 진흥 비용으로 242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취임 환영 의장 행사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으로 용산 미군기지 내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1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의장 행사에는 스카파로티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지휘자와 참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에서 진행하는 취임 환영 의장 행사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주한 미 대사 등 연합사와 관련한 주요 인사의 취임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진행한다고 연합사는 설명했습니다. 육군 54단이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6.25 전쟁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불법 기습 남침으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은 국군의 방어선을 와해시키기 위해 적 15사단을 대구 방향으로 긴급 투입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군은 17연대를 상주 북방으로 투입하고 매복 기습 작전을 펼치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 1개 연대를 전멸시키는 등 남침하는 적군을 잇따라 경멸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이 전투가 바로 화령장 지구 전투. 육군 54단과 상주시가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당시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제6회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 행사의 목적은 화령장 전투에 참전해서 생존하신 14분의 참전 용사를 모시고 화령장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근본 행사를 통해 호국 안보 의식을 다짐하고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전승 행사에는 당시 화령장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참전용사와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그리고 일반 시민과 학생 등 4,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자리에서 노장은 당시 전쟁 상황을 회상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22일 만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옹진반도에서부터요 22일 동안 구두를 벗어보질 못했습니다. 군화를. 그리고 이곳에 와서 싸운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번 행사에는 특전사의 고공강화 시범과 시가행진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상주시 상공으로 전투기 편대가 지나가고 곧이어 특전사 대원들이 상공에서 대열을 갖춰 강화하며 시민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UH-60 헬기 20여 대가 상주 상공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상주 지역 약 2km 구간에서 시가행진이 이어집니다. 군악대와 의장대를 선두로 의전 차량과 전투 장비가 지나가며 화령장 전투 당시 승리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눕니다. 대한민국 국군들을 믿고 부모 형제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겠네요. 오늘. 재밌었고요. 즐거웠었고요. 많이 나왔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특전 예비군과 보훈단체 등 1,100여 명이 함께한 시가행진은 민관군의 화합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부대는 매년 화령장 전투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참전용사에겐 감사를 표하고 시민들에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여군에게도 육군 3대 전투병과인 포병과 기갑, 방공병과를 개방해 급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각 병과에서 근무 중인 여군들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여군 최초 포병장교의 임무 수행 현장에 정상윤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제1부 퍼스트페이스 전방 화력 지원의 중심인 6사단 포병연대. 최초의 여군 포병장교인 홍지혜 소위가 사격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상황이 발생하자 사격지휘 장교가 기상을 전파합니다. 생활관에 있던 병력들이 상황을 전파받고 신속히 뛰어나갑니다. 사격지휘 장교의 지시 아래 통신망과 장비 연동 상태를 확인하고 표적 재원을 입력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화장품을 바를 때 홍소희는 능숙하게 위장 크림을 바릅니다. 곧이어 105mm 견인포가 진지에 도착하고 방열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사격지휘 차량에서 홍소희가 내려 재원을 계산하고 하달합니다. 105mm 견인포가 하달된 재원에 맞게 조준합니다. 조준이 끝나자 사격지휘 장교의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포대 사격 준비! 명령과 동시에 105mm 견인포 3개 포대 10명을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홍지혜 소위는 지난 8월 포병학교 사격지휘반 교육에서 많은 남군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해 여군 최초 포병장교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누구도 간적 없는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의식과 화력전, 대화력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병의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군 최초 포병장교로서 관심이 높은 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아닌 역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군은 1950년 6.25 전쟁 때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효시입니다. 현재에 이르러서 여군은 특수부대와 전투기 조종사, 함정 근무까지 남군과 동일하게 임무 수행 중입니다. 최근 여군에 대한 인식이 변해 여군이 되기 위한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각군 사관학교는 40대 1을 넘고 학사장교 역시 7대 1이 넘습니다. 국방부는 여군 증가 추세에 맞춰 여군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50년 400여 명으로 시작한 여군은 2014년 현재 8,500여 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여군 10,000명 시대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육군은 전투 병과를 개방하고 여군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동해안 적조 방제를 위해 해군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는 지난 16일부터 함정을 긴급 투입해 동해안 적조 방제 대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는 포항 항만 방어대대 소속 보조정과 동해군항의 보조정을 긴급 투입해 포항 양포항과 구룡포 노포리 일대에서 황토, 살포 등 적조 방제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지난 17일 울진 인근 해역까지 적조 경보를, 울진부터 삼척 연안 일대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어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적조 밀도가 낮아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정은 황토 약 15톤을 적재할 수 있고 스크류의 힘이 강해 적조 밀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항만 방어대대는 앞으로도 동해 중부 연안으로의 적조 확산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원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역 군 복무 기간은 대략 21개월인데요. 처음 36개월에서 점차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오히려 군 복무 기간이 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오늘은 북한의 군 복무 연장에 대해서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재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현역 남성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더 늘게 된 겁니까? 네, 남자들은 3년 그리고 여자들은 2년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북한의 기존의 군 복무 기간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은 원래 내각 결정에 의해서 남자들 경우에 4년 6개월 군 복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당시에 최고사령관이었던 김일성이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 종령기를 28살로 보고 27살에 제대시켜도 되겠다라는 결실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존 보부에 수령의 결실가 올라선 격이래죠. 그래서 북한의 학생들은 7살에 입학해서 17살 졸업, 혹은 8살에 입학해서 18살 졸업이 되는데 17살에 졸업한 애들은 문자 그대로 27, 10년을 채우게 되고요. 18살에 졸업한 애들은 9년을 채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이 와서 10년 하니까 그냥 10년짜리가 나오는데 27살까지. 그렇다고 27살이 딱 고착이 되냐. 그냥 제대하라. 그러면 나도 제대될 때가 됐나 했다가 제대하는 거고요. 하지 마. 하면 뭐 2년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들쑥날쑥인데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부터 2000년도 중반까지 13년으로 이렇게 33살로 못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종은 30살까지, 그리고 특수병종, 예를 들면 뭐 기계병이라든가 뭐 공군, 해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33살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3살까지가 나왔다가요. 다시 정말 주민들의 반발과 같은 그냥 항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기존처럼 이제 27살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지금 30살로 하면 남자들은 여자처럼 13년 경우가 되고요. 여자들은 기존에 24살, 5살 정도까지 했으니까 27살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연장시킨 이유가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군대 내보낼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병이 결정적으로 부족하고요. 기존 병력을 채우자면, 편제를 채우자면 할 수 없이 들어올 사람은 적고 내보내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장을 시켰다가 다시 줄였다가 또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인데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11년인데요.
본인은 끔찍한 것부터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가족이라든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일단 끔찍해합니다. 네.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는 건데 북한 주민들이 드러냈고 반발을 못하지만 그 불만은 정말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고소를 한다든가 예.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사실 북한에선 그런 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항의를 어떤 식으로? 네. 북한에서 항의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고요. 네. 특히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또 당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하면 정치범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 가서 7년 내지 10년 살고 나와도 된다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당의 방침이나 수령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거기에 불만을 품었다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 정치범 형사로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다. 하지만 속에 가득한 불만은 언제든지 표출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군복무를 연장한 이유가 뭐 인구수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뭐 평균 수명의 감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연장을 시켰는데 이 북한 사회에서는 뭐 이 연장시킨 걸로 인해서 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연장을 시킨 건가요? 눈에 띄우게는 아마 뭐 군대가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네. 소위 그 선군 정치라는 나라에서 군대가 강화된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13년 이건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에게 젊은이 안 든 그 북한 가족이 어디 있고 군대 안 내보낸 120만인데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불만을 야기시킬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네. 13년이라고 하면 솔직히 반발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3년 동안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휴가나 외박 같은 게 제도들이 좀 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이 10년 동안 정말 꼼짝없이 그런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뭐 연을 닿지 못한다던가 그런 게 좀 있나 보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외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북한은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군인들이 외박도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은 뭐 저 같은 경우에 11년 동안 휴가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휴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특별한 소위 공적을 예를 들면 뭐 그 사금 캐러 갔다가 큰 금덩어리를 캤다든지 네.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불탈 때 구해냈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그 휴가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냥 그야말로 북한 군인들은 적막한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맹목적인 충성 속에서 군복무를 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이 민군화합과 축제장인 제11회 국방일보 전후 마라톤 대회를 20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육해공군 100여 개 부대의 장병을 비롯해 마라톤 동호회 회원 등 5,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또한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 국방 FM 라디오 창립 60주년 기념 축하 공연도 진행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서울 지역 문화체험과 가족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군가족 힐링캠프 2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군 간부 본인과 중학생 자녀 1명이 한 팀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며 10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방대학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뢰와 평화 증진, 군사협력을 위한 제18회 ARF 국방대학교 총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며 20여 개 회원국이 참가합니다. ARF는 아태 지역 최초의 정부 간 정치안보협의체로 외무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안보정책회장회의 등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69기생도 140여 명이 순항훈련을 위해 최영함과 천지함을 타고 18일 출항했습니다. 진해를 출발해 96일 동안 6.25 전쟁 참전국 3개국을 포함 모두 12개국을 방문하게 되며 참전용사 보훈행사, 방산홍보, 연합훈련 등 군사 외교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 증액되면서
2011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증가폭을 살펴보면 장병들의 근무 여건 향상과 방위력 개선비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첨단 무기화 사업과 그것을 운영하는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